2025년 입시 특징 핵심 변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큰 변수라면 의대 증원, 의대 정원이 증원됐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 속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증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시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올해 입시에는 반영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늘어났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창식 선생님 먼저 한번 말씀 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의대 모집 인원은 1,493명이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근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도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은 수도권 300명을 제외하면 302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대구 경북권 지역 인재 전형은 189명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만큼 의대의 합격선이 내려간다고 섣불리 예측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내신 성적이나 또 학생부로 의대에 지원 가능할까에 대해서 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역 인재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높은 교과 전형에서 60%, 또 그리고 재학생에게 유리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한 30%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이 가능한 학생들은 지역 인재 전형은 조금 과감하게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전부 다 의대 정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N수생의 증가까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원이 늘긴 했지만 자세히 보면 대구 지역에 고등학교 한 70여 개 있다고 봤을 때 결국은 한 학교에 한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정말 다이나믹하게 성적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의대의 쏠림 때문에 다른 학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좀 더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의과 대학만 봤을 때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정도의 하락 정도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선에서 현장에서 두 분 느끼시기에 N수생 증가, 실제로 의대를 가기 위한 N수생 증가가 눈에 띄십니까? 예, 저희 학교에서도 현재 의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 중에서도 지난주 수능 원서 접수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만 봐도 의대뿐만 아니라 약대를 다니고 있거나 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수능 원서를 다시 접수한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네. 워낙 일찍부터 증원의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요즘 이제 의료대란 이후로 학생들이 아직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도 있다 보니까 공부가 가장 쉬웠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준비해서 도전해보겠다. 또 좀 부족했다는 학생들은 의예과로 혹은 의예과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는 학교를 조금 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높은 학교로 갈아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원 선생님 보시기에 N수생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재학생, 재수생 그리고 N수생 각자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세우고 임해야 될지 조언을 좀 주시죠. 의대 증원이라는 부분 때문에 의대와 비슷한 관련된 이제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과학 계열 학생들의 쏠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이 조금 비어질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만은 그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학생과 재수생, N수생이 별도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준비를 좀 더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힘들면 내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도전적인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요. N수생의 경우에는 또 다시 하기는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있다 보니까 그 조금 시소처럼 좀 자꾸 평형을 맞추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김정식 선생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수생이나 N수생과 재학생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이 좋았는데 의대 체제를 맞추지 못하고 약대 체제만 맞춰서 약대에 간 친구들은 당연히 원래 내신이 살아 있으니까 수능 체제를 다시 도전하겠죠. 그다음에 여러 자료에서 봐서 알다시피 정시 전형은 60% 이상이 졸업생들이 가져갑니다. 그만큼 수능은 여러 번 칠수록 좋은 성적이 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정시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N수생들의 대거 유입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올해 N수생은 유달리 많이 증가할 것 같다고 하시니 예. 재학생들은 그 점에 대해서 학교에 지금 고3들 지도하실 때 보면 그 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나요? 지금 재학생들이? 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에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뭐 정시까지 생각하면서 좀 과감하게 지원하지만 또 내신이나 학생부 성적에 비해서 학생부 내용에 비해서 수능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좀 안정이나 하향 지원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그 수시를 지원할 때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보다는 재학생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학생들도 그 사실 자체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학생들도 이제 자기에게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 이제 벌써 3학년 2학기쯤 되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꾸 희망을 찾게 되죠. 조금 더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좀 더 나은 대학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수생의 유입이 크면 결국 수능에서의 어려움이 발생을 한다라는 점을 꼭 생각을 하고 지원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은 특히나 옛날 학교 가신 분들 왜 이렇게 복잡한가? 심지어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도 입시 쪽으로 관여 안 하시는 교수님들은 전형을 잘 모르십니다. 네, 너무 맞습니다. 복잡해서. 그래서 심지어 그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할 정도인데 올해에는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무전공 전형입니다. 아직 사실 정확하게 학생들이나 학부형들도 다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전형인지, 그다음에 수험생들이 이 무전공 전형을 혹시나 본인이 염두에 두고 있다면 조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김정호 선생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소위 문전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전공자율 선택제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에 51개 대 그리고 지방 국립대가 해당이 되는데 물론 나머지 대학에서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대 같은 경우는 증원이지만 이 무전공은 증원이 아니라 대학의 인원을 조정해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학과별 인원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20명을 선발했던 학과가 있다면 올해는 1명이나 2명을 선발한 학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20명일 때의 입학 결과랑 한두 명일 때 입학 결과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좀 혼란스럽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반대로 올해 신설된 무전공 모집단의 경우에는 입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가지고 도전해야 될지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올해 무전공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인원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혹은 무전공 학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원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즉 인원이 동일한지 혹은 줄었다면 얼마나 줄었는지, 신설되었다면 얼마나 신설되었는지 부분들을 좀 치밀하게 확인한 다음에 전년도 입결과 비교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의해야 될 상황은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서 2학년 진급 시에 정말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에 원활하게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뭐 1학년 때 학점으로 결정되는지 이런 무전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꼼꼼히 살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교과 전형이야 뭐 무전공이든 어떤 학과든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도전하면 되지만 무전공 학과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뭐 아무 특징이 없는 학생들이 지원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진로 목표가 뚜렷한 학생이 무전공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수도권 주요 15개 대학을 보면 정시에서 무전공을 선발하는 비율이 50%입니다. 그리고 건국대에서 광운대 라인, 우리 흔히 뭐 건동, 홍숙, 뭐 국숭세단, 광명상가라고 하는 요 대학에서는 정시에서 무려 한 70%를 선발하기 때문에 정시 지원까지 염두를 두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무전공 선발하면 학과 선택이 내 의지에 따라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별 특성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 대학별 특성이 이 유형이 어떤가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점이 왜 중요한지 김정호 선생님 말씀을 좀 주시죠.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무전공을 크게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누어서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 1의 경우에는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고 유형 2는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를 모집한 후 전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경북대를 보면 자율전공 학부의 경우에는 입학하여 대학 내 모든 전공으로 가는 유형 1에 해당되고 인문대학 자율학부, 자연과학대학 자율학부, IT대학 자율학부 등의 경우에는 유형 2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모든 전공을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자율학부의 경우 수학과 화학과 생명공학부, 통계학과 지구시스템과학부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물리학과를 지망한다면 자연과학대학 자율학부로 들어갔을 때는 물리학부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무전공을 그냥 무턱대고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이 무전공 지원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학교 지원하는 데 선택을 해야 될지 예를 뭐 드시든지 아니면 그 절차를 쭉 한번 각 진행 절차마다 고려해야 될 지점이 어딘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지금 무전공 확대 선발 정책은 교육부에서 이제 혁신 사업과 관련된 예산과 연결지어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 대상이 수도권과 지방 거점 국립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두 개 뭐 대학들은 당연히 뭐 전공 선택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런 흐름에 따라서 지방의 어떤 지역 대학들도 같은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영남대 이하의 대학들도 무전공 선발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들은 그 정부 예산하고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어떤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다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무전공도 인문 자연으로 나누어 뽑는 경우에는 인문 자연 아무 쪽이나 다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 계열로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공으로 갔을 때 이 무전공으로 갔을 때 2학년 진급할 때 어느 정도까지 희망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자기가 관심 있는 대학의 입학처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현상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잘 모르지만 현재 이런 조짐이 있다고는 하시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른바 말하는 사탐런입니다. 이과생이 아까 탐구가 좀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과 탐구 과목이 아니라 사회과학 탐구 영역을 선택을 해서 사회 탐구 영역에 뛰어들어서 이과생들이 여러 가지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걱정, 그다음에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계획이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시고 싶으신지 김정훈 선생님 말씀 먼저 주시죠. 예, 사탐론이라는 것이 결국 올해 이제 대학의 전형들을 보면 예전에는 자연계열은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그다음에 탐구는 과학탐구가 지정된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정이 해제된 학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탐구에 응시하더라도 수능 최저 만족이라든지 혹은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 과학탐구에서 많이 힘든 친구들은 사회탐구로 하나 혹은 두 개를 갈아타서 하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과학탐구 인원이 줄어들어서 상대평가인이 등급별 인원이 감소하지 않을 거라는 걱정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난 금요일에 수능 원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과목 변경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혹시나 사탐론을 생각을 하고 사탐 과목으로 옮긴 친구들이 있다면 과탐 과목보다 쉽다라는 접근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준비를 잘해서 정말 원하고자 하는 등급이나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면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탐의 양이 적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공부를 해봤을 때 본인과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